10km 러닝을 나와봤는데요. 원래 가을에 추웠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되게 날씨가 따뜻해서 좀 시간이 여유가 있길래 따뜻한 날에 한번 뛰러 나와봤습니다. 오늘은 딱히 페이스 이런 거 계산 안 하고 제가 생각하는 어떤 지점까지 시간을 좀 길게 늘려뜨려서 제 몸이 가는 대로 한번 한 10km 이상 정도 될 것 같아요. 오늘 제가 영상을 켠 이유는 한 3주 전이죠. 한 달 전 트랜스 제주 100K를 완주를 하고 왔는데 100K를 하고 나면서 들었던 생각과 느낀 점, 그리고 이제 장거리 울트라 마라톤을 처음 완주하게 되면서 좀 부족한 점들이 레이스 중간중간에 느껴지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초보 울트라 러너가 초보 울트라 러너가 70km 이상 100km 대회를 처음 출전하게 된다면 미리 이 정도는 준비해야 하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한 10가지 정도를 좀 생각을 해왔는데 그거를 여러분께 같이 공유해보고자 합니다. 지금 좀 사람이 많아서 조금 부끄러워가지고 조금 멀리 떨어진 다음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은 아디제로 SL2고요. 그냥 이제 편하게 조깅 하기에 괜찮은 가벼운 조깅화입니다. 무엇보다 세일을 되게 많이 했었어가지고 한 10만원 이내로 구입했던 것 같아요. 게다가 이런저런 포인트도 받고, 그리고 제가 270 사이즈 기준에 무게가 한 220 정도 된다 보니까 조깅화 치고는 가벼운 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해볼 수가 있고요. 날씨가 너무 좋죠. 그래도 좀 추울 줄 알았는데 너무 따뜻하네. 줄 짧고 긴발 챙겨 입었는데 쇼츠 입어도 될 듯. 일단 고. 지금 뛰고 있는 이 천변은 전북 전주에 위치한 삼천천변이고요. 전주 어디 지역이든 삼천천, 전주천이 있어서 천변을 통해 뛰어서 어디든 또 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. 갈대들이 참 예쁘네요. 지금 페이스는 6분 30초 정도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. 이 이상 속도는 안 낼 것 같고, 제가 가고자 한 데가 살짝 좀 멀리 있어서 왕복하면 그래도 10km 정도 넘을 것 같은데, 좀 컨디셔닝 회복 훈련 겸 지금 하고 있고요. 트랜스 제주 100K 완주한 이후로 사실 허벅지나 무릎, 발목 이런 데가 좀 아프고 손상이 왔었나 봐요. 그래서 한 10일간은 쭉 쉬고 그 이후로 이제 단단히 조깅하면서
오늘은 조금 더 멀리 조깅하면서 몸을 좀 끌어올리려고 합니다. 따로 산을 오른다든지 트레일런을 하진 않았는데 이상하게 좀 오르막길을 살짝 무리해서 올라가면 아직은 종아리에 살짝씩 느낌이 오더라고요. 그래서 굳이 난 일반인 얘기에 무리하지 말자. 그래서 요즘에 날씨가 그래도 가을 좋아서 조만간 가을산 트레일러닝을 또 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. 네, 살짝 좀 도시와 멀어지고 면적이 드문 곳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이제 좀 말을 좀 하면서 갈 수 있게 됐네. 아무튼 트랜스주 100K를 참가하면서 느낀 점들은 일단 전 세계에서 많이들 맞았죠. 그래서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참가자들이 같은 출발 선상에서 모여 각자만의 레이스를 하고 어떻게 보면 제주도라는 자연 풍경을 누리고 다리도 아프고 힘들고 잠도 참고 이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길게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일 것 같고, 또 어떤 의미에선 레이스 중간 내내 좀 저의 준비가 부족한 게 몇 가지가 보이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완주는 했지만 뭔가 썩 기분이 후련하지가 않더라고요. 이게 트레일 러닝인지 행군을 한 건지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좀 많이 부족했구나. 완주를 했다고 해서 트레일 러닝을 한 게 아니구나. 이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만약 이 영상을 보고 트레일 러닝 50km 이상, 70km 이상의 거리를 처음 참가하게 된다면 좀 미리 알았을 10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.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느리게 가자. 장거리의 울트라 마라톤을 제가 생각한 대로 비유하자면 큰 양동이를, 최대한 양동이를, 체력의 양동이라고 봐야죠. 체력과 에너지의 큰 양동이를 훈련을 통해서 최대한 물을 채운 다음에 대회 당일날 그 물의 수도꼭지를 가장 적게 틀면서 가는 게 울트라 마라톤 레이스의 핵심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무리 체력 안배를 잘 했어도 어떤 사람이든 결국에 어느 시점 이후로는 좀 체력이 고갈되기 마련이거든요. 특히 이제 저녁이 좀 넘고 새벽에 달리는 그 순간부터 그때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지금 내가 몸이 가볍고 발걸음이 좀 공격적으로 되고 컨디션이 좋다 한들 그 레이스가 초반인지 중반인지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. 차라리 마지막 피니시 라인 1, 2km, 2, 3km 전에 차라리 체력을 남긴 다음에 그때 차라리 페이스를 올려서 뛰는 게
조금이라도 순위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때는 누구나 웬만하면 다 걷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순위를 올릴 찬스도 훨씬 더 많고, 초반에 정말 무리를 할 필요는 없다. 이어서 두 번째, CP에서의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간다. 보통 레이스 전에 설레어서 약 대회 맵도 보고 GPX도 보고 컷오프도 보고 어디 지점에서 드롭백을 하는지, 어떤 지점에서 따뜻한 음식이 제공되는지 그런 거를 미리 확인을 하잖아요. 그래서 그 CP마다 그런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미리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CP마다 여기는 휴식처구나. 일단 콜라 한 잔 먹고, 그래, 이온음료 한 잔 먹어야지. 이온음료 먹고, 과일 있네. 과일 먹고, 그래, 쿠키도 먹어야지. 쿠키 먹고. 매 CP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레이스가 더 힘들어지고, 그리고 은근 또 CP에서 살짝 쉬는 시간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갑니다. 그래서 각 체크포인트 분야마다 휴식도 정말 중요하지만 내가 이 CP에서는 물만 간단히 보급을 할 건지, 아니면 이 CP에서는 쉬더라도 한 몇 분 정도만 쉴 건지, 이런 걸 좀 체계적으로 계산을 해서 레이스 임하면 조금 더 나은 레이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운동의 절대 볼륨량을 늘려놓자. 그래서 이거는 제가 레이스 내내 좀 아쉽거나 느꼈던 부분이에요. 예를 들어서 100K를 내가 기분 좋게 완주를 하려면 한 150km를 갈 수 있는 그런 통이 돼야 되고, 70K를 완주를 하려면 100K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볼륨이 이미 갖춰졌어야 한다. 그래서 이 부분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, 대회 전에 LSD 훈련을 통해서 볼륨량을 절대적으로 늘려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이게 단순 거리만 뛰었다고 만족할 게 아니라 근력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놔야 할 것 같아요. 저의 경우에는 100K는 처음이고, 이전에 대회라고 해봤자 50km, 그 다음에 37km, 이런 중단거리 위주로 대회를 참여해서 장거리에 대해서 미리 몸으로 받아들였지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거리를 내가 완주를 하려면, 그래도 어느 정도 기분 좋게 완주를 하려면 150K 정도는 갈 수 있는 체력이나 그런 운동 볼륨이 갖춰내야 하지 않을까. 그렇지 않으면 레이스 후반부에 레이스 너무 힘들어집니다. 트레일 러닝이 아니라 진짜 마지막은 고행인 거야, 고행.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드롭백 시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드롭백 CP 쪽이 정말 중요하다. 보통 드롭백 포인트는 이제 레이스야 중반 정도
들어가는데, 트랜스제주 100K의 경우에는 이제 관음사 CP 출발 지점으로 한 40K 정도 되었고, 그래서 어찌 보면 40km도 만만치 않은 거리거든요. 근데 이 뭔가 피곤함과 찝찝함, 에너지 소실, 이런 것들을 그대로 안고 나머지 레이스를 가게 되는 건 정말 힘든 게 풀어가는 겁니다. 그래서 반드시 드롭백 시점은 좀 뭔가 나의 상태를 좀 리셋시키는 목적으로 가져가야 좋을 것 같아요. 특히나 양말 같은 경우, 양말을 새로 바꿔 신는다든지, 비가 많이 와서 몸이 많이 젖었으면 옷을 새로 갈아입던지, 당연히 이제 트레일 러닝화도 바꿔주는 것도 힘든 상태를 리셋시키는데 정말 중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드롭백에 어떤 걸 준비해야 하냐 라고 생각하면, 일단 기본적인 여벌 옷이랑, 그 다음에 후반부 트레일 러닝화를 어떻게 입고 갈 건지,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요. 아이고. 타우린 같은 것도 미리 준비하는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, 뉴트리션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10개를 다 몸에 지니고 다닐 순 없잖아요. 그래서 CP 전까지 5개를 먹을 수 있으면 5개 정도만 챙기고, 나머지 뉴트리션은, 나머지 에너지 제지나 이런 것들은 드롭백에 넣어서 정리를 한다든지, 정말 이게 없어서 어떡하지? 라고 이제 우려되는 것들을 다 드롭백에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저의 경우는 또 원래 바세린을 챙기려고 했었는데, 바세린을 깜빡해가지고, 아니나 다를까 허벅지 안쪽에 슬립이 좀 심했거든요. 그래서 레이스 후반부에 허벅지 부분이랑 발에 물집이 나가지고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네 번째 중요한 점은 드롭백에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넣자. 7.7km 정도에서 다시 돌고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천천히 뛰니까 그렇게 힘들진 않네요. 어디까지겠지? 5번째. 5번째 중요점은 발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. 보통 우리가 달리기를 한다고 하면 무릎, 발목, 허벅지, 종아리,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, 이번에 울트라 레이스를 겪어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발이었어요. 발에서 내가 불편을 느껴버리면 그 레이스는 그 순간부터 고통입니다. 저 역시 이번에 장거리를 처음 뛰다 보니까 오히려 발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발에 물집이 하나 생긴 거예요. 엄지발가락에. 그때부터 계속 신경이 그쪽으로 쏘이고 계속 그 부분을 피해서 가려다 보니까 뛰는 것도 힘들어지고 발목도 접질릴 뻔하고, 이게 후반부를 가니까
이제 그도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뭐 허벅지가 힘들거나 뭐 종아리가 뭐 터질 것 같으면 잠깐 쉬고 가게 되는데, 발에서 그렇게 문제가 있으면 이 레이스를 중단할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발의 상태가 중요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레이스 준비할 때 뭐 무릎의 상태, 허벅지 근육, 뭐 종아리 여러 가지 상태를 봐야 하지만 양말이라든지 트레일 러닝화라든지 발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. 발에 오히려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완주하는데 정말 힘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여섯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트레일 러닝화 교체 전략입니다. 예를 들어서 저의 경우는 총 3개의 트레일 러닝화가 있었는데, 하나는 살로몬의 그 센스라이드 5, 그 다음에 이제 머렐 어댑트 매트릭스, 그래서 울트라 레이싱 들어가죠. 그리고 오보즈라는 그런 브랜드의 카타바틱 윈드 로우라는 그 3개의 트레이너를 가지고 있었어요. 근데 이제 살로몬 센스라이드 같은 경우는 제가 사이즈 실패를 해가지고 너무 딱 맞게 구입한 나머지 이걸로는 10km 이상도 못 가겠다 라고 결론이 내려져서 과감하게 들고 가지 않았고, 머렐 어댑트 매트릭스 그 제품과 오보즈의 카타바틱 윈드 그 2개를 챙겼는데, 초반 전략은 보통 이제 오르막길이 많다 보니까 좀 가벼운 거를 선택을 하자 라고 생각을 해서 머렐의 어댑트 매트릭스를 준비를 했고, 그 다음에 한라산 등산이라든지 성판악길은 돌길이 많잖아요. 그래서 발중차엔 카본이 달린 오보즈 카타바틱 윈드라는 트레일 러닝화를 준비를 했어요. 다행히 완주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성공적인 교체 전략이었지만, 뭔가 레이스를 한다는 입장에서는 두 번째 교체한 트레일 러닝화가 저에게는 조금 무거웠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중창이 조금 첫 번째 신었던 신발보다는 좀 단단해서 무릎에 좀 부하가 더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. 레이스 후반부에. 처음에 생각은 일단은 트레일 러닝화가 그 2개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가벼운 걸로 가볍고 산뜻하게 레이스 중반부를 뛰고, 이제 후반부는 돌길이 많고 이제 성판하게 내리막길이 정말 힘들다고 하니까 발바닥에 이제 돌이 느껴지는 걸 최대한 덜고 싶어서 이제 발에 중창에 카본이 달린 그 신발을 신었거든요. 그래서 뭐 다행히 돌길이 힘들거나 그러진 않았지만은 조금 더 이 레이스를 즐기고 좀 가뿐하게 마무리하고 싶다면 조금 더 제 기량을 올려서 더 가볍게 조금 더 경량화 트레일 러닝화를 준비하면 낫지 않았을까. 예를 들어서 초반 레이스 초반부에는 조금 스택은 낮지만 좀 가벼운 트레일 러닝화로 200g
초반 때 그때 준비를 하고,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이제 발이 여러모로 편해야 되니까 그 머렐 어댑트 매트릭스를 후반부에 준비해서 그렇게 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괜찮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하나로 충분하게 뛰신 분도 계시지만은, 적어도 내가 이제 트레일러닝어가 2개가 있고 조금 더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은 초반에 어떤 신발이 낫고 후반에 어떤 신발이 괜찮을지 이 부분도 고려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. 그리고 7번째, 수면 관리. 네. 보통 입상권 아니면 100km란 거리가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. 이번에 1등은 거의 10시간 만에 왔던데, 아무튼 일단은 그러면 당연히 자야 될 시간에 저희가 더 새벽에 또 트레일러닝을 하게 되겠죠. 전날에 정말 푹 자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레이스 중간에 조금 잠을 청해서 회복을 하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, 잠이 오지 않는 상태를 갖춰놓는다는 거,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. 왜냐면 보통 100마일의 경우 어느 정도 족잠을 청할 수 있겠지만, 100km의 경우에도 잠에서 좀 시간을 보낸다고 하면은 은근히 컷오프 시간이랑 좀 촉박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최대한 잠을 안 자는 방향으로 정신력으로 좀 가는 게 좋을 것 같고, 그래서 드롭백 시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저녁이 들어가는 그런 CP 지점에서 카페인이나 이런 거를 보급을 해서 최대한 좀 맑게 레이스를 완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왜냐면 레이스 후반부에 왔는데 거의 다 와서 벤치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근데 그분이 완주를 했을지 모르겠지만, 저의 경우도 컷오프 1시간 남겨놓고 피니시 라인을 통과했거든요. 그래서 잠깐 나무에 기대서 한 1, 20분 자면은 상관없겠지만, 그렇게 누워서 3, 40분 보내버리면 이 레이스가 좀 더 멘탈적으로 흔들릴 것 같아요. 아이고 좋다. 아이고 좋아. 날 좋다. 그 다음 8번째, 그 레이스 도중에 체력의 바닥점에 도달할 수가 있는데, 그때 당황하지 마라. 이상하게 한 번 정도는 한번 체력적으로 올라오는 시점이 있다, 이 말을 또 전해주고 싶어요. 그래서 레이스 도중에 갑자기 체력이 바닥을 찍을 때가 있거든요. 이게 후반부면 당연한 거지만, 중반부에 몸이 갑자기 그렇게 돼버리면 갑자기 공포감이 올라오면서
못 가는 거 아니야?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멘탈적으로 흔들릴 때가 있어요. 근데 이 지점을 잠깐 꽁 참고 넘어가면 다시 한번 체력이 한 번 더 올라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나의 체력의 불꽃이 갑자기 꺼지는 순간을 느끼더라도 잠깐만 꽁 참고 가시면 분명히 다시 한 번은 이 불꽃이 켜집니다. 저의 경우도 한라산 정상에서 DNF를 또는 컷오프를 생각할 정도로 몸이 한번 푹 꺼졌는데 다행히 한 번은 올라와서 성판악 내리막길을 그렇게 내달릴 수가 있었거든요. 다행히 성판악 CP를 1시간 이전에 들어왔고 그 뒤로부터는 다시 체력이 살아나지 않아서 계속 걸었죠. 네.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레이스 중간에 갑자기 체력이 꺼지는 그런 순간이 올 때 절대 공포감에 휩싸이지 않고 아직은 아니니 조금만 참고 에너지젤 보급이라든지 그런 걸 하면은 반드시 한 번은 체력이 한 번 불에 올라온다. 절대 겁먹지 말자. 가 저의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. 먹은 만큼 달린다. 흔히 이제 에너지 젤로만 계속 보급을 하고 CP에서 주는 음식이나 이런 경우는 배가 무거울까봐 안 먹는 경우도 들어있거든요. 근데 이게 CP에서 주는 그 보급 음식의 종류도 다 전략적으로 계속 나온 거거든요. 괜히 따뜻한 음식, 뭐 떡 이런 거를 거기서만 주는 게 아니에요. 거기서만 주는 이유가 있어요. 당연히 오르막을 높이 올라야 된다든지 장거리가 정말 힘들 거라든지 그런 걸 계산을 하고 이런 고형의 음식 서칭으로 주기 때문에 에너지 젤과는 다른 그런 영양 보급이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는 선수가 아니기에 에너지 젤로만 보충을 할 수 없고 이렇게 소화를 하면서 이제 천천히 보급을 하는 그 음식물 섭취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CP에 있는 주는 것들 아니면 좀 긴 거리가 예상되는 것들을 전에는 어느 정도 음식물을 섭취를 하는 게 레이스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. 열 번째 마지막으로 챙겨야 할 중요한 것들, LSD의 중요성. 이게 정말 LSD가 왜 중요한지 레이스를 하면서 깨달았고, 천천히 오래가는 이게 LSD는 이 훈련의 핵심이죠.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이제 내 몸이 오래 갈 수 있다 이런 내용보다는 내가 몇십 킬로 지점에서 무릎에 이상이 생기거나 아니면 몇십 킬로 이상에서 갑자기 체력이 저하되는지, 아니면 70킬로 지점에서 마찰로 인한 슬림 현상이 발생되는지, 이런 것들을 미리 경험을
해보는 게 LSD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저의 경우는 LSD를 100kg 기준이면 60kg도 채 안 해봤기 때문에 제 발에 물집이 생길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고, 그리고 허벅지에 슬림이 생길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어요. 근데 이제 그 이상의 거리를 가자마자 아니가 다를까 그런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레이스 때는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마지막 피니시 라인 통과했을 때는 정말 허벅지 슬림이 너무 심해서 그 부분이 살짝 피도 났고, 뭐 물집은 이미 터졌겠죠. 터져서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몸은 아프고 다리는 새떡이처럼 잠기고 이런 문제 때문에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는데 사실 기분이 썩 좋진 않았습니다. 그래서 완벽한 100%는 100km의 길이를 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80% 정도의 거리는 미리 몸으로 느껴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이제 거리는 약 12km 정도 왔고요. 이제 앞으로 1km 정도만 더 가면 출발 지점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제가 좀 미리 챙겼으면 좋았을 거라는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, 이번에 트랜스 100K를 완주를 하면서 뭐 느낀 점이 있다면, 거리에 대한 건 정말 상대적인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. 예를 들어 제가 100K를 완주를 못하고 그저 30K, 40K, 50K 완주만 하는, 대회 완주만 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이후에 30K, 40K도 부담스러운 거리로 먼저 인식이 되었을 텐데, 근데 100km를 완주하고 느낀 점은 30km 해볼 만한 거리구나, 그저 먼 거리는 아니구나, 조금 자신감 있게 그 거리가 인식이 되어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느낀 점은 정말 자기 자신만의 레이스가 있습니다. 이게 뭐 100m 달리기도 아니고 100km를 달리는 입장에서라면 이미 내 몸은 입상권이냐 완주가 목적이냐 이미 결정은 나실 거고, 그 안에서 이제 앞순위, 뒷순위,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게임이거든요.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이 사람보다 체력이 나을 것 같은데 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를 앞질러 갔다면 거기에 동요되지 않고 자신만의 페이스와 몸 상태를 지켜가면서 완주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경기 초반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살짝은 페이스가 올라가게 되거든요. 근데 그런 경우도 초반에는 몸을 좀 워밍업 한다는 생각으로 좀 올리되 조금 지나서 다시 나만의 전략과 페이스로 그렇게 레이스 전략을 조정하시는 게
완주를 하기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, 당신은 생각보다 강하다. 그러니까 레이스가 정말 더 힘들게 완주를 했거든요. 중간에 컷오프 당할 위기도 있었고 DNF 하고 싶은 생각도 됐었고, 그렇지만 사람의 몸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를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. 나도 힘들면 내 앞뒤, 내 옆 선수도 다 힘들거든요. 그래서 이런 이제 테니스 제주 행사가 1년에 한 번 있는 그런 이벤트잖아요. 누구는 순위권에 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, 완주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, 여러 가지 노력과 훈련을 병행을 했다면 대회 당일만큼은 당연히 힘들죠. 혼자 100km는 당연히 못 뛰었을 거예요. 주변에 도와주시는 운영 관계자분, 뭐 CP의 보급, 이런 것들을 다 챙겨주는 행사가 나 혼자 이걸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포기하고 싶더라도 한 번 이날만큼은 내가 부상을 입었거나 이대로 가면 정말 큰일 나겠다, 이런 몸의 신호만 아니라면 한 번은 버텨서 완주를 한 그런 타이틀을 꼭 획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 이게 당일날에는 힘들기만 하지만 경기가 끝나고 나서는 정말 많이 뿌듯합니다. 도움되겠네요. 오늘 정말 날씨 좋네요.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평일 이 오후에 기분 좋게 뛰는 사람도 많이 보이고, 오늘 조깅도 기분 좋게 마무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. 14.6km. 이제 이 다리만 건너면 앞으로 500m만 가면 집으로 돌아갑니다. 오늘 그래도 페이스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멈추지 않고 15km 정도는 뛴 것 같네요. 그래도 몸이 다행히 살짝 돌아와서 좀 기분이 좋고, 15km